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사회를 보면서 앉아 있는데 확실히 다른 때랑 다릅니다. 백제 학예사분들을 모셨다면은 그냥 뭐 우리 동네는 그럴 텐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서 또 굉장히 신선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그 가야 유물을 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토기들이 나오는데 이걸로 혹시 나라별로 뭐 구분이 가능할지 아니면 특성을 또 얘기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고성 쪽 조금 다른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야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굽다리 접시의 이제 또 투창이라든지 모양을 보고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하지만 저희 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영산강 유역부터 이제 일본 열도 이제 남부 지역까지 출토가 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넓은 입 작은 구멍 항아리, 그러니까 유공광구소로 한자로 불리는데 조금 되게 복잡합니다. 생긴 것도 독특하고. 네, 그림을 이제 띄워주시겠죠? 네네네. 그런 이제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다른 데랑은 다르게 저희 송악동에서 좀 많이 출토가 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영산강 유역, 일본 지역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저희 소가야가 이제 후기가야의 대외교류를 주도했다라고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 유물로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창녕 쪽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을까요? 창녕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대각 도치형 고배, 대각 도치형 굿다리 젖이라고 말이 어려운데 그림 띄워주시겠죠? 네, 뚜껑이랑 이제 이 밑에 그릇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도 이렇게 저희는 좀 세울 수 있는 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제기나 이제 무덤에 이제 넣었던 용도나 아니면 음식을 담았던 용도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 뚜껑이 그대로 닫혀 있는 상태로 출토가 되는데 열어보니 이제 안에서 뼈들이 좀 이제 음식 뼈들이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육류였었겠네요. 예, 새 뼈가 나온 것들도 있고 이제 물고기 뼈가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게 뭔지는 좀 알 수가 없는 종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한 1,400년, 1,500년 전에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제일 대표적인 토기가 이제 그 고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안 쪽은 어떠신가요? 토기는 아라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기는 아라가야. 예.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4세기 때 그 저희 토기를 생산하는 가마가 22개소 정도가 가야 법수면 일원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만들었던 토기가 이제 승선문 단경호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남강과 낙동강을 따라서 주변 가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류로 사용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엄청난 이렇게 장인 집단이 거주를 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상형토기라고 얘기하는 최근에 하만고등학교 옆에 공사하면서 나왔던 그 솥불 모양 토기라든지 뭐 집 모양 토기라든지 배 모양 토기라든지 당시에 그 도공들이 그렇게 만드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슴 모양도 만들어보고 집 모양도 만들어보고 이런 토기들이 아라가야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 더는 불꽃무늬 토기라고 해서 굽다리 접시 밑부분이나 아니면 발연기대 밑에 이렇게 불꽃 모양의 이렇게 투창이 뚫려 있습니다. 그거는 요게 나왔다 하면은 메이드 인 아라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김해는 다 출발입니다. 시작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가야토기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단단한 독일의 성질의 토기를 얘기하는데요. 그걸 저희들은 이제 도질토기라고 합니다. 네. 그 도질토기가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김해 금강가야고요. 김해는 그 토기의 생산도 생산이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중심지입니다. 유통의 중심지고 김해식 토기라고 하는 꺾인 잎, 굽다리 접시. 그러니까 외절구형 고배라고 하나 좀 한자로 하면 쉬운 그 고배가 있는데요. 이거는 김해 부산 지역에 한정돼서 나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저희들이 이제 대성동 1호불이라고 하는 왕급 무덤 중에서는 발굴된 것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그 시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왕급 무덤입니다. 5세기 초인데 이 무덤에서 사발 모양 그릇 받침하고 그다음에 그 목이 긴 항아리가 이제 세트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완성된 시작되는 그 토기가 대성동 1호불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은 어떤가요? 네, 고령은 이제 그 뭐랄까 이게 토기 문화의 완성? 네. 네, 사실 가야 토기는 이게 조형미가 뛰어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토기를 설명해 드리면 통형기대를 꼽고 싶습니다. 통형기대 네. 받침. 보통 원통 모양 그릇 받침이라고 하죠. 예, 규모도 상당히 큰데 항아리를 받치기 위한 이런 이제 받침의 그런 토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수준 높은 그런 이제 토기 기술, 제작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막 뱀띠고리가 있거나 이런 특징적인 요물인데, 저는 사실 이 통영길에 나왔다. 그러면 여긴 대가야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여기 옆에 있는 두 지역에서도 맞습니다. 통영기대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기를 배웠으면 가야 토기 예전에 공부할 때 진짜 좀 재밌게 했을 텐데 가야 토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야라는 나라의 특성을 또 문화적으로 이 토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보통 가야를 얘기를 할 때 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철과 관련해서 가야를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건 저는 덩이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덩이세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가야의 첨단 기술이, 철 생산 그 기술이 이 덩이세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덩이세도 꼭 기억해야 된다. 철의 어떤 생산과 유통을 저희 그 김해가 중점이 됐고, 대전 고분군에서도 마구들, 저희도 기성용 말 탈 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구들을 하고, 그 다음에 갑옷들, 기마무사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철이 안 나온 가야 고분 없습니다. 저희 그 아라가이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 이제 신문 배달하는 학생이 지나가다가 쇠 조각을 하나 주게 됩니다. 그걸 주워서 신문 지국장님한테 갖다 주는데 지국장님이 마침 사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사롭지 않다 생각해서 함안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함안군을 집회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소 학예사가 바로 공사 현장에 가서 중단을 하고 발굴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거의 완전한 형태의 말갑옷이 나왔습니다. 네, 거의 완전한 형태의 말갑옷이 나와서 그날 밤에 그 헤드라인 뉴스에 함안이 지금까지 처음으로 헤드라인 뉴스에 함안군 말갑옷 뉴스 출토 맨 앞에 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가야의 무사가 말 갑옷을 입은 말을 타고 이제 중장기병이죠. 그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합천도 특히 장식구나 이제 철기 관련해서는 빠지지 않는데, 그 중에서 또 저희들이 이제 좀 가치 있게 보는 것들이 이제 마주. 저희 고분군에서 이제 마주가 그 말투구입니다. 말투구가 이제 동시에 6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고분군에 대한 발굴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 일본 열도에 한 2주의 말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옥천고분군을 발굴을 하면서 이제 말투가 6점이 나온 겁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봐라, 우리 일본 올 때는 이렇게 마주가 말투가 이렇게 2점이나 나오는데 너가 한국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저희 단일 고분군에서 이제 말투가 6점가 나오고, 그 이후에 다른 고분군에서 계속 그런 이제 녹여야 됩니다. 앞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한 번 더 자랑하고 싶거나 좀 이건 독특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봉황문양이 장식되어 있는 고리자루 큰 칼을 저희는 뭐 대표 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전기가야 연맹하면은 금강가야 김해, 그 다음에 후기가야 연맹하면은 고령의 대가야를 맹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나라를 이제 시기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한번 호출을 해서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를 금강가야와 대가야 학예사분 빼고 다른 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전기가야를 대표하는 건강가야에 뭐 한 표를 일단은 주고 싶습니다. 대가야 문학관 아니었었나요? 우리는 또 이렇게 국제 정세를 보고 여기서 금강가야 한 표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호와 사자 싸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결국 해양,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다를, 당시에 김해평야는 바다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다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육지보다는 바다에서를 택했을 거고,
대가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산지하고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갑옷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화려하게 나오고 그런 이유도 아마 어떻게 보면 대결이 성사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세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후기가의 대가야가 몸으로는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교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말로는 또 금강가야가 이기는 그런 그림이 아마 그려질 거예요. 저는 몸으로 이기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몸으로 이기는 거는 네. 대가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승 1무 1패입니다. 네. 저도 느낌이 비슷합니다. 지금 뭐 해군과 육군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는 저 싸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네, 생각합니다. 금강가에 눈치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눈치를 볼 그런. 저희는 이제 공평한 관계에서. 네. 그러면은 금강가야나 대가야 모두 사실은 눈에 성에 차지 않는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해군과 육군의 싸움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다. 네,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1승 2무 1패. 자, 마지막 이제 남원 쪽에서 판가름을 해주시면 대가야 영향권 입장에서 대가야가 이기지 않을까. 이기나요? 무조건 이기죠. 여차하면 저희가 지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가야는 일단 결국 바다가 테마니까 바다를 보기 위해서 오시되 그 바다를 보시면서 이제 소가야 고분을 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 고성읍 내와 고성읍 내 밖에 있는 유적들을 좀 많이 돌아보시면서 이제 좀 고분과 역사에 대해서 체험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강점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식도락입니다. 고분만 보는 것도 좋지만 역사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결국 배가 고프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봄이면은 도다리, 여름이면 하모, 가을 겨울에는 이제 가리비 등등도 유명하기 때문에 특히 또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고성 동회동 유적이라고 생활 유적에서 많이 패총에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옛 소가야인들의 식탁을 좀 보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유적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이제 비와가야의 지배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비와가야의 이름은 이제 빛을 품은 나라라는 뜻인데요. 이 빛이 잘 드는 볕이란 뜻으로 따뜻함을 볼 수 있는 고분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노을이 지는 이런 멋진 고분군에 오셔서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또 창녕에 오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우포늪, 따오기 등을 또 만나볼 수 있으니까 이쪽에 오셔서 이제 많이 방문하셔서 이제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야의 시작과 끝 아라가야입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2km 정도 되는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오셔서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고분군도 관람하시고 고분군 앞쪽으로 또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박물관 또 작년에 개관한 전시관이 있어서 박물관에서 아라가야와 하만의 역사를 갖다가 충분히 습득하고 가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하만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의 아버지, 금강가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는 대선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구지봉, 남쪽에 봉황동 유적, 동쪽에 수로왕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견전자를 한번 타시면 이 모든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각 역마다 내려서서 우리 가야 유적, 화려한 금강가야의 그런 발자취들을 잘 살펴보신다면은 가야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가야의 완성, 이제 대가야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는 대가야 이제 왕들이 잠들어 있는 그 이제 무덤군입니다. 지산동 고분군은 그 가야의 그런 이제 장엄함, 그 위용, 뭐 이렇게 큰 경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면 당연한 지산동 고분군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산동 고분군 주변에는 대가야 박물관을 비롯해서 대가야 테마 관광지, 대가야 생활촌과 같은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가족분들, 연인분들이 다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문화재 활용이라고 하죠.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가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 이제 계속 방문해 주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천의 고분군은 앞서 말하는 고분군처럼 장대하거나 웅장하거나 뭐 규모 단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옥천 고분군 같은 경우는 자연과 함께 하는 고분군이라는 모토 아래 오시는 분들이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자연과 같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분군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갑니다. 그리고 고분군을 방문하시고 나서 또 다른 또 세계유산인 또 우리 해인사 힐링과 관련되는 또 우리 항매산 이쪽도 방문하셔서 우리 합천의 힐링적인 부분을 많이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그간 경남, 경북에 치우쳤던 가야사를 전북 동부 지역까지 끌어오는 역사적인 명소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비가 덜 이루어진 탓에 1500년, 1600년 전 가야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고분군이어서 다른 지역의 고분군을 관람한 이후에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을 봐야 나머지 고분군을 전체 가야 고분군을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분군 주변으로 병풍처럼 둘러싼 그 지리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그 지리산과 가야 고분군은 그 드라마틱한 그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의 가치를 오셔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대 역사를 가리킬 때 삼국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가야 역사도 고대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 또 우리 고대 역사의 주역이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야 고분군에 대한 이야기를 가야 고분군이 등재된 7곳에 계신 학예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